두 번째 시절 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네. 네. 자, 이게 혈서가 떼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맞는 절박합니다. 겁니다. 절박합니다. 네. 내일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자, 내일. 자, 아니, 2번. 네, 2번. 조국 끝까지 파헤친다. 윤석열 검찰개혁 번개 승부. 이제 아까 이야기 계속하면요. 네. 아니, 자, 지시를 하면 뭐 검찰총장을 이제 만나면은 아마 오해 소재 있으니까는 만날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럼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자 이렇게 하도록 네네. 하시오. 이러면 법무부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가 이랬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요.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입니다. 국가운영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대통령 보고를 기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조국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다가 이제 계산이 늦게 끝났어요. 계산 늦게 끝나니까 아 이걸 까도 되겠다 하니까 이제 깐 겁니다. 까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이걸 하라고 조국한테 이야기했겠죠. 또 이것을 어떻게 까면 좋을까 하다가 아 이거 대변인 통해 까서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을 몰아붙인다. 이건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 지지 세력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야 윤석열이 이런 아야. 니들 대통령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변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쇼도 이런 거 없어요. 난 이야기가 좀 빗나가지만요. 네. 어제 저기 북한이 뭐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이제 아니 미국 실무회담 한다고 네, 하니까 조선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왜 청와대 대변인이 왜 나와서 그걸 환영한다는 이야기 합니까? 그 실무회담급은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나왔죠. 회담도 아닙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되든지 한데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이것들이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국가 운영의 절차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놈의 쇼. 머리가 안 좋아서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얘네들이요, 뭐 이제 200만 명이라고 정말 생쇼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 바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저것들은 진짜 큰일 날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여연대의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네.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이걸 막 밤새워서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정치권의 게이트급이다. 너무 큰 거다. 네. 그랬는데 입 싹 씻고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사람이 아주 화가 나갖고 꼰질렀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조국이 갖고 있는 이 혐의라는 거는 사실은 이건 뭐 범죄급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반드시 구속돼야 되고요. 경심이도 이제 구속돼야 되는데 자, 이런 와중에서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로 그냥 싹 한 건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특수부 세 군데만 남기고 그냥 다 야, 근데 조국이란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지가 민정수석일 때는 적폐청산해갖고 특수부 그냥 두자고 하면서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제 파니까 윤석열 네. 그냥 탁 내놨습니다. 나 그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물먹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딱 기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두목이 네. 딱 지시를 해. 그럼 고민하는 흉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시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 숙고 끝에 해야 되는데 딱 하니까 그래요 가죠. 딱 이거예요 지금. 그 안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특수부 없앤다는 이야기는 문불 총장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아마 자체 내에서 해도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딱 시키면은 사실 제 기자 생활할 때도 네. 부장이 지시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지시예요. 고민한 7을 합니다. 왜?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연구를 한 티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데는 그냥 뚝 던지면 뭐냐.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 무시해. 어제 저는 딱 그걸 느꼈어요. 탁 던지면서. 그리고는 난 내 갈 길 갈 거야. 사실 저는 윤석열 검찰에서 조국이는 더 죽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더 죽었어요. 왜? 조국이 유죄를 확증을 시키지 않으면 검찰이 죽는데 검찰 살기 위해서라 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생 결단을 내겠다고 네. 윤석열이 이제 검찰 개혁은 그래 좋아 마음대로 해. 그래서 청와대도 꿀먹은 벙어리 이렇게 돼갖고 좋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무일강대는 5군데로 줄이는 거였어요. 특수부를. 근데 좋아 3군데로 그냥 딱 쳐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네.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가 나는 끝까지 파헤쳐서 조국 반드시 구속시킬 거야. 이거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굉장한 말하자면 결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 검찰 입장에서는 보세요. 조국같이 그 쓰레기통에도 못 넣을 그 지저분한 놈이 우리를
지시를 한다? 법무부 장관?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분위기가 아주 지금 대단하게 격앙돼서 불타오르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빅뱅 뭐 BTS 노래 그냥 막 나올 정도로 불타오르네. 정말 이게 바로 조국이 한 일입니다. 사실요, 저도 검찰 개혁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큽니다. 이거 줄여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왜 이 시점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검찰을 잘못 건드렸어요. 검찰은 뭐 아시죠?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똘똘 뭉칩니다. 조직보호 네.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검찰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장관 수사하는데 조금 전까지 적폐 수사할 때는 니들 말이야 특수부터 하고 말이야 막 마음대로 하라 해놓고 이제 조국 수사니까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니까는 검찰을 하겠다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도 그러니까 더 세게 대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부글부글 끓지요. 왜? 명분이 안 되니까. 게다가 검사들은요, 저항하다 옷 벗고 나가면 돼요. 변호사면 다 먹고 사니까. 경찰하고 틀립니다. 경찰은 자르면은 그냥 실업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상관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검찰은 그와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건드리기 좀 잘못 건드렸어요. 게다가 윤석열 처음에 대통령한테 네. 하지 말아라. 조금 문제 있다고 했을 때는 자료가 있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료 없이 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못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 걸어오는데 저희 지하철 입구 쪽에 슈퍼마켓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일하시는 분이 그 동료하고 이야기를 해요. 네.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 그러면 나 사표 내겠다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부인하는데 어찌됐든 윤석열이 경고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의 이른바 중진 의원이라는 친구들이 대통령 인사권을 아주 방해했다.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이 뭐라 하시냐. 아니 윤석열 보기에 조국이 도저히 문제가 많아서 저런 사람 장관 시키면은 이 정권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주장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인사권 침해야? 그럼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 평범한 시민이. 그렇죠. 그럼 다 알고 평범한 있습니다. 시민이 네. 일하시는 평범한 시민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시민들이 저 생각이 그렇구나 라고 하고 하면서 제가 기분 좋게 계단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이 윤석열의 촉이 딱 그 꽂힌 거는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라는 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자들이 취재한 거 이런 것을 이제 퍼즐처럼 이제 조각처럼 퀼팅을 해갖고 이제 보시는데 아마도 그 완성품은 이제 검찰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심위부터 시작해서 조국까지 쫙 풀어놓으면은 거기서 벌벌벌벌 떨면서 노도 못합니다. 그냥 이거는 예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재료가 상당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봐도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김지성님께서 내일 디디데이 기대합니다. 네네네. 디데이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비 맞고 태풍 속에서 정말 결기를 다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만 뭉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문샤님이 이러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조국과 그 다음에 문재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뭐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엉이 바이니 그런 짓 못하고요. 아마도 문재인이나 조국은요 평생을 국민 받게 될 겁니다. 그 죄가 중차대합니다.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뇌에 주름이 많이 가 있고 근수가 있나?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거의 그 뇌는 신제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뇌는. 그래서 저는 조국이나 문재인의 끝은 굉장히 나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배지호 고님이 단언합니다. 아주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문재인이 조국을 강력하게 비호해서 관련 범죄자들이 진술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제일 우려했던 네. 게 이거예요. 진영 싸움을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면은 그동안 기업인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검찰 가면 대체 불어버립니다. 기업 살리려고. 그런데 버티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응?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기업 운영하고 나한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참고인 조사에서. 참고인들은요, 그 혐의자들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참고인 조사할 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아마도 그걸 알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 저쪽 진영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 알기 때문에 막 몰아붙이면은 그들이 겁을 내요, 참고인들이. 그러면서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조국 빨리 이 재판이 끝나서 조국이 빨리 들어가야지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게 끝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조국 같은 자가 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진짜 창피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데 이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에 그냥 구정문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열받아갖고 내일 하여튼 모두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진짜 분노를요. 네.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지 겁을 내는 겁니다. 쟤들은 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렇죠. 네.